여사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광주와 전남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사는 생전에 여러 차례 광주 전남을 방문해 여성 권익 신장과 통일을 강조했습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바지 대회 준비가 순조로운 가운데 북한 참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동갑내기 친구를 집단 폭행에 숨지게 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힘없는 친구를 장난감 다루듯 학대했습니다. 전라남도 동북권 통합청사가 순천에 세워지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희호 여사는 대통령 부인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1세대 여성운동가였고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한 투사이기도 했습니다. 생전에 광주 전남을 여러 차례 방문한 이 여사는 여성의 권익 신장과 통일에 대한 신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신광하 기자입니다. 사회 문제에 눈뜬 여성운동가, 흔들리지 않는 민주투사, 인권과 평화를 위해 노력한 인물, 고 이희호 여사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1992년 민주당 선거운동원 자격으로 목포를 찾은 이후 14차례 전남을 방문하면서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는 깨어있는 여성의 정치의식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늘날까지도 남성 중심의 사회, 모든 것이 남성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에 관한 것에 배려가 적습니다. 40살에 정치인 김대중과 결혼한 뒤 인권과 민주주의의 투사로 변한 이희호 여사는 항상 가정에서의 양성 평등을 강조했고 실천했습니다. 무엇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어떻게 사느냐, 바른 삶의 태도를 가르치는 데 힘써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이후 2차례 북한을 방문한 것은 평화에 대한 이희호 여사의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완전히 실시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민주주의, 자유로운 그런 나라로서 속히 통일이 오도록 그런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사가 소천한 날은 마침 이 땅에 민주에 대한 열망이 치솟던 6월 항쟁 32주년 기념일입니다. 흐르는 역사의 물결 따라 여성, 민주, 인권, 사랑의 화두는 이희호 여사의 이름과 함께 항상 기억될 것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에 마련된 고 이희호 여사의 분향소에는 고인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민주, 인권, 평화는 여사님의 헌신과 노력에 힘입은 바 큽니다. 우리 150만 광주 시민들이 여사님이 추구해 오신 가치와 정신을 이어받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광주시당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로서 역사적 고비마다 늘 그의 곁을 지킨 고인이야말로 한국 민주화 과정의 버팀목이자 숨은 공신이었다고 추모했습니다. 광주시는 1층 로비에 분향소를 마련했고 광주 YWCA도 분향소를 설치해서 시민 추모객을 맡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 수영선수권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가 규모가 역대 최대라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마무리 준비가 한창입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경찰과 군인들이 수영대회 주 경기장인 남부대 경기시설을 둘러봅니다. 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테러 작전 등 막바지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CCTV를 21대 정도 이렇게 구축해가지고 외부 취약지점 구축해서 CCTV 24시간 우리 현장을 통제해서 모니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영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장 준비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수구 경기장을 제외한 경기시설은 현재 9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티스틱 경기가 열리는 염주 실내체육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기장에 물이 채워지는 등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조직위는 오는 20일까지 모든 경기장의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준비에 차질 없이 모든 게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해서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엔트리 등록도 순항 중입니다. 지난 5일까지 196개 나라 5,600여 명의 선수와 코치진들이 수영대회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러시아 카잔 대회보다 12개 나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회보다 19개 나라가 더 많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지금 예상되는 202개국에서 거의 다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전 종목에 6개 종목 전 종목에 많은 선수들이 참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 지난주 동아수영대회를 통해 경기 운영 시스템을 조율해본 조직위는 대회 성공을 위한 준비에 빈틈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세계 수영대회에 참가하겠다는 196개 나라 중에 북한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대회 참가를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남북 교류단체들도 북한의 참가를 호소했습니다. 이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청 시민홀에 대형 한반도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시민들이 쓴 손글씨에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세계 수영 대회가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겼습니다. 수영대회 개막까지 한 달, 선수 등록 마감 시한도 사실상 끝나가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수영연맹과 대회조직위원회는 선수 엔트리 등록이 마감되더라도 북한이 참가 의사만 밝힌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종의 대진표가 짜여지는 거죠. 그 전까지 추가 등록하면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비나가 지금까지 항상. 그래서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겠고요. 정부도 북한 선수단 참가를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수영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모든 준비를 갖췄다며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동참해서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를 세계에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광주 지역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도 남북교류협의회와 함께 북한 체육상에게 보내는 공문을 통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그랬듯이 광주 수영대회가 남북 화합과 통일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이 광주로 와달라는 뜻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의 발돋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깨워왔기 때문에 굳이 남북관계나 북미관계를 떠나서 세계 수영선수권대회에는 북이 참여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 진출을 위해서라도 북한 선수단 역시 광주 수영대회에 참가해야 하는 상황. 이제 북한의 최종 결단만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동갑내기 친구를 집단 폭행에 숨지게 한 10대들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숨진 친구를 집단으로 괴롭히고 따돌려왔는데 마치 장난감을 다루듯 했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원룸 건물로 건장한 체격의 남성 4명이 들어갑니다. 18살 최모군 등 10대 4명으로 직업 전문학교 등에서 알게 된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같은 직업학교 동기 김모군을 틈만 나면 원룸으로 불러 심부름시켰습니다. 또 말을 듣지 않는다며 김군을 시도 때도 없이 때렸습니다. 차 타고 여기서 내리고 왔다 갔다 했어요. 폭행은 지난 9일에도 있었습니다. 최군 등은 새벽 1시쯤 치킨을 시켜 먹은 뒤 놀이를 한다며 김군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김군에게 자신들을 놀려보라고 강제로 시킨 다음 놀렸다는 이유로 2시간 동안 폭행한 겁니다. 최근 등은 이 방 안에서 김군의 가슴과 얼굴 등을 돌아가며 수십 차례 때렸고 김군이 숨지자 차를 타고 전북 순창으로 도주했습니다. 집에 가서 가해 사실을 털어놓은 이들은 부모의 설득으로 어젯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이 원룸에 들어가 보니 김군은 하의만 입은 채 쓰러져 숨져 있었고 몸에는 핏자국과 함께 오랫동안 맞아서 생긴 멍이 가득했습니다. 김군을 때리다 휘어버린 철제 목발 등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피해자 4명으로부터 3월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피해자는 신고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등 방어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계속되는 폭행에 의해서 사망한 것입니다. 경찰은 최군 등 가해자 4명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지난달 한빛원전 1호기에서 원자로 이상 출력이 발생했을 당시 발전소 근무자들이 원자로 시동이 꺼진 것으로 착각한 채 반응도 계산을 수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실이 공개한 한국수력원자력 내부 문건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당시 근무조는 제어봉 구동 전 반응도 계산을 수행하면서 원자로 상태가 미임계 상태인 것으로 착각한 채 반응도 계산을 수행했습니다. 이철희 의원실은 이런 계산은 어렵지 않은 것이어서 상식 밖의 의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점검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 동북권 통합청사가 순천에 세워지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경쟁 도시였던 여수에 비해 개발 여건 등 입지 여건이 더 좋았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동북권 통합청사의 입지가 순천시 신대주군의 구 외국인 학교 부지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은 순천시가 신청한 부지가 여수시가 신청한 율촌면 지역 사유지보다 동북권 통합청사로 더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평가 점수는 여수시 101.72점, 순천시 112.52점을 받았습니다. 주요 항목 생산들과 순천시 후보지는 개발 여건, 도시 현안, 접근성 등 주요 항목에서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은 이번 공모 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기준위원회 분들도 마찬가지고 평가위원회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공정한 상황에서 진행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전남 동북권 통합청사는 3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내년 하반기 착공해 오는 2022년 상반기 준공됩니다. 기존 동부적 본부를 포함해 5개 산하기관이 입주해 260여 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동북권 통합청사는 앞으로 전남 동부지역의 민원 행정 강화는 물론 도정 운영의 새로운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에도 심사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으로 일정이 연기되고 광양시가 공모를 포기하는 등 파행을 겪은 동북권 통합청사의 입지 선정 공모. 동북권 자치단체 간 소모적 갈등을 키웠다는 점에서 아쉬움으로 남겨졌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청와대가 미국 정부의 5.18 관련 기밀 문서 공개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